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제가 잠 못 자는 게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요즘 이 시장을 들여다보고 매크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와,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긴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네. 격세지감이긴 한데. 자, 일단 뻔한 내용들은 다 나왔어요. 사실 앞선 방송에서도 했을 거고, 타 방송도 분명히 할 겁니다. 우리는 또 차별화를 둬야 되겠죠. 차별화. 무슨 얘기요? 네? 무슨 얘기요? 지금 쭉 나갔잖아요. 파이자에서 일단은 파이자하고 네. 바이오엔테크 뭐 이것도 다 아실 거고, 네. 공동 개발한 바이오 백신, 코로나 백신. 네, 일단 요 내용부터 네. 먼저 하고 갑시다. 네, 시장은 요 지경입니다. 백신 청신호에다가 이제 바이든 랠리까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폭등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다른 백신주들, 어제 다른 백신주들은 주가가 오히려 또 미국에서는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것도 나왔고, 백신이 다인가? 치료제는 나오나?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이제 백신이 또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은 없나? 뭐 파이자가 내놨으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 또 분명히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 주가가 급등한 건 좋은데 주가 폭등에 미국 국채 금리도 같이 급등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0.94%까지 올라갔고 장중에 97까지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달러화가 급반등을 했고, 우리 오늘 역외 환율도 1,120원대로 다시 튕겨 올라갔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만약에 백신으로 인해서 정상화된다면은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추진했던 그 기대감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필요성도 이제 낮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물음표를 지금 몇 개나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지경 세상이라서 저렇게는 정해봤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거기에 지금 백신 관련된 이야기도 네. 조금 이따 다시 또 하겠지만, 조 내용 가지고만 좀 본다면은. 그러면은 좀 기대 부응하게 다른 데서 얘기 안 한 걸 좀 해야겠네요. 본 게 있나요? 제가 보고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오, 이게 뭐냐면은 아마 네. 전문가분들 많이 얘기하실 건데, 이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집 이게 보고서예요. 백신 보고서거든요. 백신 보고서인데 이게 10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거는 화이자는 아니고 네. 모더나에서 나오는 mRNA 1273 백신에 대한 결과 보고서예요. 가지고 그 극비 문서입니까? 급비는 아니고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네, PDF 근데 다운받을 수 찾기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거를 찾았습니다. 오, 네. 그 내용이 30일 뭐 날. 어떻든가요? 10월 29일 날 백신 예비 보고서가 나왔고요. 백신 예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에서 55세 요 사이에 사람들이 예비 보고서 나왔는데, 거기서도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실험을 중단할 만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네. 요 보고서는 그 노인들한테는 테스트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세 이상 노인들, 그러니까 55세,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55세 이상이 노인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기준 잡고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네. 뭐 제가 기술 잡은 건 아니고 이 보고서에서 그렇게 기술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 대한 백신 안전성과 면역성이라는 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백신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이라든지 부작용이 없는 결과가 나왔고, 그 중요한 건 항체가 형성이 되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네. 여기 보고서에 있거든요. 보고서에 있는데, 요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안 보일 텐데,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보내드렸을 건데, 이게 첫 번째 백신을 맞고 그리고 두 번째 백신을 25일째 맞고, 그러니까 25 마이크로그램을 맞고요. 그리고 25 마이크램과 100 마이크램을 동시에 맞았는데, 25 마이크램 같은 경우 56에서 70세 사이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백신을 맞을 때는 항체 형성이 안 되는데, 네. 두 번째 백신을 두 번째. 맞고 29일째 여기 보면 이렇게 백신이 항체가 형성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안 보일 겁니다. 데이터가. 네, 데이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도 확신을 가졌어요. 백신이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삼상에 대한,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삼상 테스트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황이고, 네.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 지금 긴급 그 승인만 받게 되면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건 백신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 정부에서 화이자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여러 가지 백신 회사들이 많은데, 굳이
모더나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인데 아시다시피 이 백신이 몸속에 들어가 주사제를 놓는다고 해서 이게 네. 바로 세포 속 흡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포 속에 흡수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모더나에서 이거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겠네. 이 특허 시스템을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이거를 특허를 가져와서 이 시스템을 장착이 돼야 어쨌든 백신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현재 이 모더나 회사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런 회사들도 물론 백신이 나오겠지만은 네. 그 회사들보다는 이 회사가 좀 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더나. 네.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해서 또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좀 생겼잖아요. 네. 변이가 생겼는데 그 소위 말하는 돌기라고 하죠. 그 백신 바이러스가 동그란 공처럼 있으면은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빨간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 S1 효소하고 S2 효소가 있는데 S2 효소가 몸속에 있는 단백질인 S2 효소와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근데 만약에 S2 효소 요 표면에 만약에 그 바이러스 변이가 생겼다라면 아마 지금까지 나오는 바이러스가 다 휴지통에 들어갈 뻔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S2가 아닌 S1 쪽에서 그 돌연 변이가 생기게 되면서 중요한 건 지금 미국 CDC 같은 경우에 9월달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내에서 공기 중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 내용만 보게 되면 아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독성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숙주를 죽여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죽었어요. 물론 노인들 일단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이 죽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조금 변이가 된 거는 전염성이 높아지게 돼서 반대로 치사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글에 그 검색을 하게 보면은 미국 감염자 추이하고 사망자 추이가 데이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사망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감염자는 그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은 그 위에 보시면은 사망자는 정말 작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면적으로 높아졌지만 치사율은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네. 이 바이러스의 독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의사 면허가 있는 게 아니겠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예전보다 독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신종플루 정도의 치사율로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사스 여러 가지 바이러스 나왔지만은 백신이 개발된 건 신종플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종플루만큼 어떤 그 치사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백신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더나에서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알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워프 스피드 작전이라 아마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반적이지만 파이자 관련주 이렇게 그쵸? 찾아보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쪽보다는 오히려 한 발 더 나간다면은 모더나와 연계된 실제적인 기술 연관성이라든지 네. 그런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지금 근데 모더나에서 이게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에는 1차적으로 100만 개 정도 100만 더즈. 생산한다고 그러고 100만 더 정도 생산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 100만 개를 생산해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의료진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먼저 투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 백신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유통 물량을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확보를 하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CMO 생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생산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이 백신을 확보하냐가 중요한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만큼 확보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는 딴 데서 얘기 안 한 거죠. 아주 굉장히 독특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하여튼 또 다른 백신에 대한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 모더나다. 네, 모더나하고 아마 치료제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리제네론에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이미 아시겠지만은 클로로킨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치료제들로 그러니까 증상 치료제로 인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항체 치료제보다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백신 쪽으로 가는 게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네. 자체가 DNA가 아닌 RNA 바이러스 쪽 계속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RNA 백신 쪽으로 앞으로 개발이 더 진행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정태현 팀장이 얘기하는데 김명 매니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왜 저럴까? 반대한다네.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경청? 집중해서 좀 듣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모더나는 주가는 7%가 올랐고 네. 모더나보다는 호테신라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화이자도 사실 뭐 별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오늘 한 7% 조금 넘게 이제 그게 상승을 이제 했고. 아까 우리가 잠깐 다뤘지만 보관하는 과정에 그쵸. 이게 영하 마이너스 70도면은 어디 끌고 가기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생산한 현장에 가서는 상온에서 접종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또 쉽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정태근 팀장님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어쨌든 백신 개발 이제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mRNA 방식의 이제 백신은요. 네. 전 세계 이제 인류가 최초로 시도해보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은 소위 말해서 과거에 우리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만들 때 만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 DNA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백신 안에 정말 그 바이러스 자체를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몸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방식이지만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화이자가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RNA 방식은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솟아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찌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똑같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몸속에 이제 주입을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항체가 생성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방식이 이제 최초로 시도가 되는 방식이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연구 결과가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모더나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다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네. 정말 막대한 자금을 이제 들이붓고 엄청난 이제 임상의 데이터들을 지금 확보하려고 보통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지금 삼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바이러스는 빠른 시간 뭐 사실 물리적인 좀 한계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낼 수 있다라고 보면 사실상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저는 올해 안에 긴급 사용 승인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모더나, 화이자 다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독감 백신을 맞을 때도 한 군데 기업에서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는 백신 중에 그냥 선택해서 내 취향에 맞게 그냥 접종을 받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을 하는 건 개발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게 약물질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도 다 보관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특허를 모더나가 풀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이도 백신을 분명히 접종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는 보급과 생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정치적인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내용을 좀 다루기에는 너무 이게 뭐 좀 멀리 나간 광범위하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 뭐 데일리로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을 좀 잡았을 때는 네. 공통된 의견이 아 백신 정말 개발할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성. 그렇죠. 그다음에 백신이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좀 쳐다보지 않았던 상반된 이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들이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그 부분이 핵심적인 좀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은 파이자의 이 백신은 뭐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관상의 문제, 마이너스 70도 얘기인데 기타 이제 머더나라든지 존슨앤존슨 그리고 또 노바백스 같은 데의 백신 추구하는데 여기는 이제 섭씨 2도에서 8도 약간 상온에 가깝고 근데 이제 파이자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보냉제 쪽은 조금 더 색다르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이 아이스로 약간 그 일반적인 냉장고는 아니지만 보관을 해서 좀 움직인다면은 태경 케미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냉동 보관고 관련해 가지고 냉장고? 냉동 보관고 냉동 보관고 죄송합니다. 관련된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신성 ENG. 네,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성 ENG 신성 ENG. 아니었나요? 신성 ENG 쪽 냉동 보관 직관성. 관련해 가지고 냉동 보관고 그건 신성 제가 한번 ENG 알아볼게요. 네. 그 김영 매니저가 검색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 그래요? 보세요. 네. 하여튼 뭐 색다른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네. 앞서 이제 쭉 열거해드렸지만 오늘 뻔한 거는 사실 이제 철강, 소재, 항공, 여행, 소비 네. 뭐 거기에 뭐 카지노까지 들어간다면은 안 봤던 거는 아까 이제 미국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밀렸던 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보관상의 이슈가 좀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가 급등했어요. 그럼 금리 급등하면은 볼 수 있는 게 이제 생보사들, 생명보험사들이 그동안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역마진 때문에 많이 소외됐잖아요. 네. 금융주 중에서는 오늘 생명보험사는 조금 어떨까? 좀 색다르긴 하고 좀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기업을 이제 좀 정리하자면 뭐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여기는 동의를 네. 하시는지 아니면 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된다라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게 나올 건데 그거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 보험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서 조금은 미래에셋생명은 뺐으면 좋겠는데 좀 뺍시다. 왜냐면요. 미래에셋은 그 저금리 때문에 변액을 좀 많이 팔았거든요. 나 그래서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 다른 저도 것보다는 예전에 그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DB 손해보험에서 되게 많이 팔아가지고 이분기 네. 실적이 괜찮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것처럼 미래생명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사들 대비해서 변액을 좀 많이 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미래생명도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신상품이거든요. 종신상품에 대한 그 공시율 그 자체가 지금 2.5%예요. 네. 그 최저 보증이율이 2.5%인데 그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삼성생명, 하나생명도 있고 그리고 DGB 생명은 상장이 안 돼 있죠. 뭐 DGB 생명 같은 경우 되게 많이 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외에도 뭐 처벌라이프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차차 하더라도 어쨌든 뭐 금리 기조가 이제는 저금리 기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지 않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제가 미국 볼 금리가 때는 제로에서 0.25% 레인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네. 10년물 기준으로 0.95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괴리율이 너무 크다 보면은 그쵸? 이게 시장 금리가 내려오든지 기준 금리를 만지든지 네. 해야 되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이 제로 금리 상태를 그동안 유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괴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된다. 죄송해요. 자꾸 말 끊어서. 이분 보내드려야 돼서. 그런데 시간이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것도 이제 코멘트를 잠깐 해드리면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게 오늘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는 걸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것까지 따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실제 시장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또 급등한다는 것도 되게 좀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이제 네. 괴리가 좀 커지고 이 스프레드가 좀 많이 좀 벌어지다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 연준이 이러다가 이거 금리 또 빨리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2023년까지는 금리 안 올릴 줄 알았는데 유가가 어제 8, 9%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움직이면 다시 인플레가 따라올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면 금리를 만지작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또 어찌 보면 시장에는 또 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나오신 결론이 이제 보험주들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보험주는 너무 조금 많이 이제 좀 조금 많이 우리가 좀 앞서나가긴 생각을 해서 했죠. 차라리 이제 금융주 쪽의 타겟은 저는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그냥 이렇게 이제 금융지주사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뭐 시간적인 관점, 그리고 투자의 네. 관점으로 본다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또 저는 오늘은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조금 해드리려고 저녁에?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한다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네. 오늘도 저녁 7시에 이제 튀는 그 내 주식을 부탁해라는 오. 프로그램을 사실 생방송을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저녁 8시에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이제 듣기가 좀 불편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8시에 오늘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한번 해볼 테니까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간 줄 알고 물 마시려다가 네. 딱 걸렸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성함은 다 아실 테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